58세 퇴직 임원, 택시 몰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솔직히 이 말 들으면 남일 같지 않으시죠? 누구나 언젠가는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60세만 되어도 은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했지만 요즘은 50대 중반만 되어도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고민, 앞으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 질문에 맞닥뜨리면 막막함이 몰려오거든요. 오늘은 그 고민 속에서 택시 운전을 선택해 살아남으려 했던 58세 퇴직 임원 이야기,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례들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우선 은퇴라는 게 말이 쉽지 전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난 분들은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판 경우가 많죠. 예컨대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아 왔다거나 공기업 공무원으로 한 길만 쭉 가신 분들 말이에요.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이 좀 있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집에 대출이라도 있으면 매달 이자 나가야 하고, 자녀가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았다면 교육비 부담이 있고, 병원 갈 일이라도 생기면 지출이 훅 늘어나 버리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에 한참 쓸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많은데 당장 내가 할 일은 마땅치 않아요. 고민 끝에 선택하는 게 택시 운전이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일단 택시기사가 되려면 자격시험과 면허가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간단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택시 운전이 한 번쯤 떠오를 만하죠. 손님만 꾸준히 태우면 어느 정도 기본 수입은 생기리라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택시 핸들을 잡아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 사례 1. 58세 퇴직 임원의 택시 선택과 좌절. 오늘의 주인공은 어시 58세. 대기업 임원을 3년 정도 지내다가 구조조정 바람을 피해 가지 못하고 퇴직했어요. 임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퇴직금을 받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대요. 대외적으로는 번듯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성과 부진 때문에 퇴직금 계산도 좀 짜게 나왔고요. 게다가 워낙 생활비 지출이 커서 아껴 써도 1년 정도면 퇴직금이 바닥을 보이겠더랍니다. 그러니 어씨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나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 다른 회사 임원 자리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고, 또 창업하려니 나이도 있고 자금 부담도 큰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택시 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손님만 태우면 월 30만 400은 벌어, 이런 말이 솔깃했대요.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택시 운전도 매일 12시간 이상씩 도로 위에 있어야 하고 교대 근무가 있으니 낮밤이 뒤바뀌기도 하고 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대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점이었어요.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잖아요. 단순히 길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기사님들 사이에 자리가 정해져 있기도 하니 나이 들어 처음 시작한 어씨가 좋은 노선을 배정받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대했던 월 30만 400은커녕 차량 렌트비랑 기름값 빼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없어서 좌절감이 엄청 컸다고 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몸은 몸대로 지치고 사고라도 날까 조마조마하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고요. 그래도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버텼지만 결국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씨는 택시를 내려놓았고 다시 다른 일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히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더군요. 3. 사례 2. 60세 근처 자영업 실패 후 택시로 뛰어든 B씨. 두 번째로는 B씨 사례예요. 이분은 원래 중소기업에서 한 25년 다니다가 55세에 명퇴를 하셨대요.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합쳐서 작은 치킨집을 차렸는데 창업 후 2년 만에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부터 직원 관리, 물류비용, 경쟁 치열함 등등이 겹쳐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 빚이 크게 남았죠. 결국 빨리 돈을 벌어야 하니까 다른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무섭고 집에서 놀 수도 없는 상황이라 택시라도 해볼까 하고 급하게 자격을 땄어요. 하루하루 손님을 태울 수만 있으면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 버팀목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만 운행해야 벌이가 좀 낮다 보니 거의 밤낮 바꿔가며 운전해야 하고 주말도 없이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나이든 택시 기사님 보면 편안하게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이 돼보니 이게 전혀 편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관절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졸음운전 위험도 있어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금만 쉬면 수입이 곧바로 줄어드니까 쉴 수도 없고요. 결국 건강이 크게 악화돼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빚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정년 전에 나왔나? 하는 자괴감도 컸고요. 4. 살의 산미래 대비한다고 택시 뛰기 시작한 55세 cc. 마지막으로 cc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퇴직 전부터 미리 택시 자격증을 따놨어요. 왜냐하면 퇴직이 몇 년 안 남은 상황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요즘 직장인 인생이잖아. 그러니 대비를 하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55세쯤 되던 해 주말에 잠깐씩 파트타임으로 택시를 몰아보면서 경험도 쌓았대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운전 자체가 스트레스고 손님 중에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심리적 피로감이 엄청 컸다고 해요. 그래도 CC는 그래도 은퇴하면 이것만큼 할 만한 게 없겠지 하고 견뎠죠. 그런데 회사에서 예상보다 일찍 구조 조정이 닥쳐서 결국 57세에 명퇴를 하게 됐어요. 급한 마음에 본격적으로 택시 일에 뛰어들었지만 주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월급처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니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한 달 버는 돈으로 생활은커녕 아내와의 갈등까지 생기게 됐죠. 그나마 좋았던 건 회사 다닐 때 잃어버렸던 체력과 자유시간을 조금 되찾겠지라고 희망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있어야 해서 체력은 더 고갈되고 자유시간은커녕 주말이고 저녁이고 계속 차 안이라 가족들이랑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결국 은퇴 후 삶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5. 현실은 잔인할 수 있지만 길은 찾을 수 있다. 이렇듯 택시 운전을 예비 은퇴자나 새내기 은퇴자분들이 많이 고민해보지만 막상 해보면 체력 정신적 스트레스 수입 불안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어요.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기. 택시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안전이 중요해요. 12시간 이상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허리나 관절이 망가지기 쉬워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수입 구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기.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하고 택시 회사에 내는 산학금이나 차량 리스비, 기름값, 보험료 등 고정비가 얼마나 드는지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막연히 월 300은 번다는데 이런 소문에 의존해서 뛰어들면 나중에 큰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대안도 고민해보기. 택시 운전 외에도 요즘은 시니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 재취업 프로그램, 공공 일자리 등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 길을 두루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취업지원기관 또는 과거 직장 동료와 네트워킹하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해 볼 수도 있거든요. 6. 나에게 맞는 은퇴 후 삶 찾기. 58세 퇴직 임원, 택시 몰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사실 이 문장은 어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은퇴라는 게 어쩌면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언젠간 닥쳐올 인생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분명 택시 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파트타임이나 소규모 창업
또는 취미를 살려 제2의 인생을 보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알아보고 현실적인 수익 구조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가정의 지지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사례들을 참고해 보세요. 택시 운전을 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에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며 나만의 은퇴 플랜을 고민해보는 게 좋겠어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회사 밖에서의 삶은 실적이나 평가 같은 지표가 없어서 스스로 뭘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기 쉽고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의지겠죠. 여러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차근차근 맞춰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스러운 현실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분명 내게 맞는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과 마음이니까요. 조금은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며 58세 퇴직 임원, 택시 몰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라는 문장이 더는 슬프게만 들리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